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경찰 행정학부에서 현재 산업보안 전공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사이버 보안과 불교적 성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면 기술이라고 이제 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는 사이버 보안을 기술 문제가 아닌 불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 그리고 분노, 무지와 이제 연결을 해서 조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겠는데,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이라고 함은 단순히 해킹 기술을 이제 막는 기술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정보와 시스템을 이제 공격하고 파기하고 변경하고 무단 접근하고 유출하는 이제 행위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를 하고요. 국제 표준에 따르면은 이를 이제 정보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보안, 그리고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 지켜진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보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첫째, 허가받은 사람만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정보가 변조되지 않고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셋째,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들을 묶어서 우리는 CIA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이버 보안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 이번에는 사이버 위협이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표적으로 랜섬웨어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랜섬웨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무래도 랜섬웨어는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공격을 유도하는 위협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혼란을 가장 많이 야기시키는 공격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랜섬웨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아니면은 파일을 암호화해서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에 아니면은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막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5년간 이 랜섬웨어 누적 피해액은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79% 이상의 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이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그 핵심 인프라들을 위협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공격 기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기법으로는 우리 사회공학적 기법이라는 새로운 공격 기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심리나 이제 부주의를 노린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이 이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액이 8천억 원에 돌파를 했고, 누적 피해액이 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공학적 공격은 인간의 본연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으로는 이제 충분히 방어하기가 어렵고, 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장 그 일반적인 일상화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걸로는 우리 이제 사이버 테러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를 전반적으로 마비시키는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공격은 이제 정보를 탈취하는 거를 넘어서 정치적 불안전이나 이제 심지어는 물리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100건 이상, 100만 건 이상의 공격이 발생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국외 같은 경우에도 댐이나 발전소와 같은 국가 기반 주요 시설들을 공격을 해서 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버 테러는 다른 공격 기법들과는 다르게 이제 정치적이나 이념적 갈등에 이제 기반으로 수행되는 공격이고, 피해 범위나 파괴력 또한 다른 공격 기법들에 비해서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협으로는 저희 최근에 발생했던 SKT 유심 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그 거래소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빼내는 공급망 공격이 있고, 딥페이크나 딥보이스와 같이 이제 음성 합성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피싱을 유발하는 AI 기반 공격과 같은 대표적인 신종 위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위협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 위험 유형들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 사례 중에서 하나가 의료기관을 향한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있고요. 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정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6년 동안 국내에서 약 100건 이상의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90% 이상이 랜섬웨어 공격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국외의 경우에도 수십만 명의 이제 환자 정보들이 유출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7월에 의료 보건 분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주의보를 공식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은 단순히 돈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을 향한 공격은 결국에는 수술이 취소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야기시키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의료기관을 향한 랜섬웨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자들이 결국에는 환자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돈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제 삼독 중에서 어떤 게 해당하냐? 우리는 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탐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모르는 갈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환자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 돈이라는 그 금전적인 욕망을 탈취하려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환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점점 더 큰 고통으로 이제 몰아넣게 되는 이 그 공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함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제 욕망을 절제를 해야 하고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로는 이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국내외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사이버 테러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덴마크 전력 회사 공격, 그리고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마지막으로 국내 사이버 사령부 내부망 침투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정치적이나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격이다라고 유추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 국가나 사회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격 기법들과는 다르게 이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를 삼독 중에 어떤 것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진과 함께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노가 결과적으로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폭발한 그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의미하는 진을 바라봤을 때 이 진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화나 미움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사이버 테러 공격자들이 이 화나 이제 분노나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결국에는 폭력적인 행위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무고한 시민들이나 사회적 안정망을 무너뜨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악용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격자 자신들에게 법적 처벌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업으로 이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피싱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게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사칭해서 얻은 기관형 사칭형이 가장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수법들은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똑같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흔하게 돌잔치나 청첩장 아니면은 택배와 같은 이제 택배 문자나 메시지로 위장을 해서 이제 링크를 눌렀을 때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요 수법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고, 또 다른 걸로는 우리 사용자의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감염을 시켜서 우리 실제 경찰청 번호나 아니면 그 경찰 번호를 이제 그 위장을 해서 이제 뭐 전화가 왔을 때 경찰이라는 식으로 발신지가 뜰 수 있도록 위장하는 수법으로 진화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바뀐 걸로는 우리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피싱 사례들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피싱 수법들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 피해자들이 쉽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신 피싱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게 계정이 해킹되었습니다. 차단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와 같은 이제 요 문구들이 가장 큰 사칭형 이제 피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보이스 피싱이 이제 총 약 3,000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지인을 사칭한다든지 아니면 AI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가족을 흉내내서 급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싱 사례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1분기 피해액만 3,116억 원에 달했고, 이 사회적 야차에 집중해서 이 보이스 피싱 사고들이 주로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이나 피싱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치라는 이제 치라는 삼독 중에 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치는 결국에는 무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의미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들이 피해자들의 이 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 지식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경계심이 부족하다는 그런 점들을 노려서 정보나 아니면은 금전을 뺏는 방식으로 이제 공격이 수행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학습과 그리고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한테 뭐 가족이다라고 흉내내서 연락이 온 거에 대해서도 정말 가족이 맞는지, 내 주변 사람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이스 피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제 모든 행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섬웨어 아니면은 뭐 보이스 피싱 아니면 사이버 테러와 같은 이제 행위들이 수행될 때는 모든 기록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나 아니면 거래 흔적이라든지 메시지 전송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상에서는 행위로, 그러니까 흔적으로 다 기록이 되고, 우리 결국에는 수사기관들은 이 흔적들을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서 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작은 행위도 결국에는 디지털 상에는 모든 기록으로 남고,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행위와 결과와 연결된 게 업,
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업이란 결국에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도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든 흔적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업으로 연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작은 실천들,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이제 오는 그 의심스러운 링크들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제 타인을 보호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다 보니 이것들을 우리는 자비의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처럼 자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밀번호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반드시 실천되어야지만 공동체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공격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랜섬웨어 공격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리고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피싱 같은 경우에는 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흔적들이 결국에는 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이전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디지털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작은 실천을 먼저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큰 돈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 납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큰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조금 경계를 하고 되도록이면 자신의 어, 어, 되도록이면은 그런 거에 조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뭐 유학을 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캄보디아 그런 거에 안 막았으면 좋겠고, 랜섬웨어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파일들 아무거나 그냥 다운로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내 컴퓨터가 다운로드 받은 그 악성 코드로 인해서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백업,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은 외장 하드가 됐든 백업은 필수로 해주시고요. 가장 기본은 우리 뭐 포쉐어드나 아니면은 P2P 사이트들 아니면은 그 뭐죠? 그 불법 사이트인데 다운로드 받는 P2P 방식의 그게 그게 뭐였죠? 토렌트. 그런 데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악성 코드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또 되는 게 그 우리 카페에 가다 보면은 연결 선들 있잖아요. 선들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내 거 아니면은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선들도 개조를 해서 그 사용자가 꽂았을 때 데이터들을 이제 유출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 개인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페 가서 어떤 선이 꽂혀 있다라고 했을 때 무작정 연결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자체에서도 계좌 정보나 개인 정보, 그 주민등록번호 아니면은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원해요.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공격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 정보들을 가장 많이 보호하는 게 좋겠고, 비밀번호도 자주자주 바꾸는 게 좋긴 하죠. 저도 사실 비밀번호 잘 안 바꾸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보안 원칙의 가장 기본이 비밀번호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KT에서 통신망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초기 비밀번호가 0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 그 S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서버 보안을 제대로 뭐 보통 이런 데이터들 같은 걸 저장을 할 때 유출이 돼도 알 수 없게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아서 아무래도 유출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피싱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피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싱이 우리 가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에 112라고 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112일 수도 있겠지만 이 그 초반에 우리가 어떤 그 문자에서 링크를 선택을 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를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자체적으로 감염이 됐겠죠. 감염이 되고 나면은 이 핸드폰에서 어떤 식으로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하냐면은 이 사용자의 그 전화번호부에 가서 그 공격자의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놔요. 그리고 그거를 뭐로 저장하냐면은 112 아니면은 뭐 법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사용자는 자기들이 저장을 안 했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공격자들이 그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뜨는 거는 112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링크 아무거나 설치하지 말고 그리고 앱들 뭐 APK 뭐 권한 그 우리 앱들 다운받으면은 권한을 그 뭐 부여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 권한들도 최대한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핸드폰이야 뭐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앱스토어 그쪽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내 소프트웨어 써주세요라고 이제 오픈돼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그 앱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다운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맞는지 혹시나 공격자들이 좀 변형을 해서 맞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